한 단어로는 말을 하거든요. 엄마도 하고 까까, 멍멍 뭐 이런 거는 하는데 두 단어로 붙이지를 않아요. 방법이 있을까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언어 표현이 길어지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단어가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이걸 더 늘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른 아이들은 보니까 두 단어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는 여전히 한 단어만 자꾸 써서 고민이신 분, 아이 말을 늘려주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네, 오늘은 저 이쌤이 첫 번째, 단어 수가 늘기 위해 아이가 알아야 하는 기본 개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이 개념과 맞물려 단어의 양을 늘려주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두 단어 수준의 말을 가르치기 위해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들려줘야 하는 말들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몇 가지 소리들은 낼 줄 알아요. 여기서 아이가 단어를 더 많이 배우고 표현해 나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아이가 이 개념을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 개념이 뭐냐면, 만일 그 단어가 X를 뜻하는 것이라면 이는 Y나 Z를 의미할 수는 없다 라는 개념이에요. 잠깐만, 영상 보시는 여러분, 혹시 갑자기 X, Y, Z가 나왔다고 해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려고 하셨을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뒤로 가기 누르지 마세요. 이지쌤이랑 같이 천천히 한번 볼게요. 여기에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짜잔! 이 세 가지는 이름이 각자 다르죠? 요거는 연필이고, 그리고 요거는 공룡, 그리고 이거는 버스예요. 이렇게 각기 다 다르게 생긴 거를 우리는 다 다르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지쌤이 여러분한테 이걸 들고 공룡 했어요. 공룡은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공룡이라는 이 소리가 버스나 연필, 이거는 아니다 라는 걸 안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상호 배타성 가정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연필이면서 동시에 버스일 수는 없어요. 그냥 이건 연필이고,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거는 버스가 아니다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상호 배타성 개념,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개념을 아이가 알아야 해요. 그래야 표현하는 단어 소리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걸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한 것처럼 아이에게 가르친다기보다는 아이가 여러 가지 한 개짜리 단어, 한 단어를 배워가면서 이걸 자기도 모르게 깨우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 요거는 버스. 그러니까 공룡이라는 소리는 요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또 요거는 숟가락, 요거는 포크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다르다. 그렇다면 요거나 요것들도 다르겠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천천히 배워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일상에서 우리 아이가 배워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걸 배우고 있는 중인 아이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단어를 잘못 쓰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 단어를 딱 한 개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컵이 있는데 아이가 자기가 쓰는 빨대컵 있잖아요. 그 빨대컵을 보고는 컵이라고 해요. 근데 엄마가 쓰는 컵, 약간 다르게 생긴 컵을 보고서는 컵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컵만 보고 컵이라고 해요.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 잘못 쓰는 모습이에요. 단어가 X를 뜻하는 것이면 Y나 Z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이 머릿속에 내 빨대컵을 컵이라고 부르는 거면 약간 다르게 생긴 저 엄마 컵은 컵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매일매일 타는 우리 아빠차가 세단 형태의 모양이에요. 아빠차 같이 생긴 걸 보면 차 하고 말하는데, 길에서 SUV나 카니발 같은 우리 아빠차랑 조금 다르게 생긴 걸 보면 차라고 안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첫 번째랑 반대로 다 한 단어로 부르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면은 다 엄마라고 부르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모한테도 엄마, 다른 아줌마들한테도 다 엄마라고 해요. 이거는 아이가 X라고 설정한 그 범위를 너무 크게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보고도 다 멍멍이라고 하는 경우 등등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가 두 가지 오류를 보이면 엄마가 옆에서 고쳐주죠. 아니야, 이것도 컵이야. 혹은 이건 멍멍이가 아니라 꿀꿀이야. 라는 식으로요. 그러면서 단어가 더 발달하고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이 더욱더 공고히 다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단어 표현을 시작하면서 이런 오류들을 만약 보이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 아이가 잘 발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상호 배타성 원리와 아이가 보일 수 있는 오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로 아이가 말을 늘리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맨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머릿속으로 그 개념들이 잘 나눌 수 있는 단어들을 준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이용 숟가락이랑 포크는 이름은 다르지만 숟가락, 포크 이렇게 이름은 다르지만 생긴 것도 조금 비슷하게 생겼고 합쳐서 나오는 제품들도 많고요. 그리고 쓰는 용도도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숟가락, 이거는 포크 이렇게 단어를 아이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는 아이의 단어 수를 늘려주고 싶을 때는 숟가락, 포크 두 개보다는 숟가락, 컵 이거는 생긴 것도 확 다르고 쓰임새도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머릿속에서 상호 배타성의 가정을 하기에 보다 용이합니다. 한마디로 아이 입장에서 많은 주의 집중을 기울여서 차이점을 살펴보지 않아도 이게 확 다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로 묶어서 단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장난감들을 놔두고 버스, 차, 경찰차, 봉고차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차, 토끼, 뽀로로, 로보트 이런 식으로 확 다른 것들로 단어들을 들려주고 알려주면 아이 입장에서 훨씬 더 잘 구분이 되겠죠. 다음으로 세 번째예요. 그럼 이걸 적용해서 어떻게 두 단어 표현을 만들어 주느냐? 자, 보세요. 어른인 우리는 단어를 여러 개를 붙여서 길게 말하면 그 뜻이 더 풍부해져서 정확한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한 단어로 말을 하면서 다양하게 뜻을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빠랑 같이 공원에 놀러 갔어요. 공원에서 놀면서 아이가 공을 말해요. 공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그 뜻이 공이다 라는 뜻이었고 또 공 했는데 두 번째는 아빠 공 차서 줘 라는 뜻이 담겨 있었고 또 세 번째로 또 공 했는데 그 공은 공이 저기로 굴러간다 라는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문장 뜻 세 가지는 다 다르죠? 근데 우리 아이는 이거를 셋 다 공,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충분히 한 단어가 하나의 뜻을 지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가 이미 아는 단어, 이미 알고 있는 단어 두 개를 붙여서 아이에게 자주 들려주세요. 장난감 놀이를 하면서 우와 버스가 슝 달려가고 트럭은 영차 짐을 날라요 이런 말은 우선 조금 넣어 두시고요. 가장 맨 처음에는 와 버스 트럭 이런 식으로요. 이때 잘 보시면 단어가 둘 다 명사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처음에는 명사, 아이가 아는 명사, 명사로 이루어진 말소리를 아이에게 자주자주 들려주어서 아이가 이런 두 문장을 산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두 번째가 명사, 동사 들려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발달 순서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자주 접하는 단어들 중에서 어떤 물건이 어떻게 된다. 이 느낌의 문장을 만들어서 먼저 자주 들려주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공 떨어졌어. 깎아 냠 했어. 신발 신어. 문 열렸네. 버스 눌러. TV 틀어. 물 마셔. 그 다음은 누군가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한다 이 느낌의 문장을 많이 들려주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뽀로로 슝 돼지 냠 했어. 아빠 던져. 콩순이 아야. 할머니 요리해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동사 부분은 너무 여러 가지를 하기보다는 앞쪽 명사 부분을 조금 다양하게 설정해서 같은 동사 부분을 반복해서 들려주기.
그러니까 동사는 그대로인데 명사만 바뀌는 것이죠. 요게 한 가지 팁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일상에서 아이가 언어 발달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자주 접하는 단어들로 구성하기. 단어 조합의 규칙이 쉬운 말부터 자주 들려주기. 이를 어른이 자주 반복해서 들려주면 아이는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요. 먼저 따라하기 쉽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래서 따라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한 단어에서 조금 더 길어진 말로 보다 풍부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아이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언어 사용량이 보다 증진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와,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은 저 이지쌤과 함께 한 단어 수준의 아이 발아트기 전략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말이 보다 트이기 위해서는 단지 단어를 안다는 차원이 아니라 언어와 관련된 여러 인지 개념들이 발달해야 한다는 점. 말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 아이에게 도움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을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말인 듯 하지만 보다 우리 아이에게 도움되는 그런 한마디로 하루를 채우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